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시장이 참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이제 8월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8월 첫 거래일이 딱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시장이 코스피가 18%나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어렵게 흘러가던 하락을 마감한 것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냐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갈 때는 이제 본전만 와도 이제 다 정리하고 가겠다 했는데 이제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SK스퀘어 등등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가고 삼성전자도 중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이제 본전 부근 오신 분들 혹은 낙폭이 크게 축소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볼까라고 이제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이제 제 교육방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8월 첫째 주, 8월 초에는 주 초에는 아마 살짝 주춤할 겁니다. 살짝 눌림이 나올 것이고 상한가 들어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주춤해서 살짝 쉬는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시장이 움직이는 거다. 그리고 V자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꼭 V자 반등이 아니어도 되는 시장이다. 어차피 우리 시장 쉬어가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편안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올해 차트입니다. 올해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차트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이 올라왔습니다. 역대 최고예요, 여러분. 올해만 2배 이상이 올랐어요, 지수가. 두 배 정도가 올랐죠, 딱.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부터 너무 원사이드하게 밀려 내려오니까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나는 상승장밖에 못 봤는데 조금 쉬는 듯 하면 또 올라오고 쉬는 듯 하면 또 올라오고 이런 장밖에 못 봤는데 갑자기 너무 무섭게 내려오잖아요. SK하이닉스가 거의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지수도 9,000포인트 넘어갔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5,000포인트 부근까지도 내려왔었죠. 5,000포인트대를 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나라님도 욕하시고 뭐 외국인도 욕하고 연기금도 욕하고 뭐 저희도 욕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남 탓을 막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항상 이래 왔습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조금 과해요. 무엇이 과했느냐? 애초에 올라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올라간 게 있습니다. 여기는 안 갔어야 했어요. 마지막 파동은 안 나왔어야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이렇게 살짝 뭐 흔들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우리 시장이 건강했을 겁니다. 근데 왜 올라갔는지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상장시켜 놓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처음엔 문제 안 됐죠. 올라갔으니까 문제 안 됐죠. 다들 열광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SK하이닉스 270만 원, 280만 원에 들어가서 300만 원 넘어 400만 원 갈 거야 이래 놓고 나서 지금 뭐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1,000만 원 이상 투자자가 아니라 3,000만 원 이상, 뭐 5,000만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 뭐 혹은 전문 투자자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거기다 레버리지, 여러분 레버리지잖아요. 레버리지인데 뭐 하락장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1.1배로 제한하겠다.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뭐하러 상장시킵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상장을 안 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상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품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 상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상품의 문제가 왜 있겠습니까? 상품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품을 사용하는 타이밍의 문제예요. 타이밍. 타이밍.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다. 주식도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타이밍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삼성전자 5만 원 시절 혹은 10만 원 시절에 상장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 난리가 났을까요? SK하이닉스가 100만 원 아래. 올해만 해도 올라오다가 전쟁 나가지고 80만 원 갔었잖아요. 80만 원에 상장을 했다. 이 난리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난리가 난 이유는 이 타이밍이 SK하이닉스가 200만 원까지 가면서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다.
이데일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16만 원, 17만 원대부터 말씀드려가지고 벌써 10배고가 넘게 올라왔는데 그 구간에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과열이 된 거죠. 그게 버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구간에서 버블이 터졌다. 또 반도체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소외감 많이 느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게 이 타이밍이 왜 안 좋았냐면은 이 구간에서부터는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고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끝나서 쉬는 게 아닙니다. 더 가야 되니까 쉬는 겁니다. 네. 제가 뭐 런닝이나 이런 운동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아니면 공부에 비유를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이제 막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밤새도록 했어요. 거의 뜬 눈으로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그럼 눈도 빨개져 있고 잠도 자고 싶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이라도 쉬어줘야 한 3시간, 4시간이라도 자야 그래야지 머리가 또 돌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계속 무리하고 과로하면 어떻게 돼요? 코피 터지고 사람이 쓰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쉬어야 되는데 무리를 시킨 거예요. 무리를. 과로해서 더 일해라고 무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의 문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상품이 잘못됐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주식시장의 원리나 이런 자본시장의 자유경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잘 너무 문외한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너무 여론이 그러니까 눈치 보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에 그 똑똑하신 분들이 80만 원일 때 혹은 SK하이닉스 80만 원, 50만 원일 때 미리미리 상장했으면 이런 일 없었는데 200만 원까지 갈지 몰랐죠. 200만 원이 1차 목표치라고 했는데 왜 거기서 상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다. 타이밍의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과로를 했기 때문에 쓰러진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과로해서 쓰러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과로가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죽을 병은 아니에요. 그거는 누워가지고 이제 수액도 좀 맞고 며칠 쉬면은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력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죽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잘 먹어야겠죠.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수액 맞고 이제 막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깜짝 놀라서 눈만 뜬 게 아니라 벌떡하고 일어난 겁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벌떡 일어났더니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먹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오늘 쉰 겁니다.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깨어났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 쉬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병원 뭐 죽부터 먹던지 미움부터 먹던지 아니면 병원식을 먹던지 해서 천천히 기운을 차리겠죠. 우리 시장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천천히 기운을 이렇게 차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V자 반등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어떻게 한다? 박스권을 그리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계단식으로도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올라가서도 여기서도 한 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쉬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하반기 이 날이 더울 때까지만 해도 날이 더울 때까지는 우리가 좀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기 전까지는 조금 쉬어주는 게 좋아요. 반도체주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조금 쉬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대신 이건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억울하게 내려온 섹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반도체에만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부터 원래 순환매가 돌아야 되는데 순환매가 안 돌고 반도체를 한 번 더 끌어올렸잖아요. 레버리지 상장시키면서 거기에다가 모든 수급이 쏠리니까 조방원부터 시작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실적 좋은 섹터들도 쭉 내려가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려가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도 이유가 없어요. 수급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그런 섹터들이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IT 투톱만 시가총액 1위, 2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쪽이 얘네 둘만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2천조까지 올라갔어요. 2천조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들이랑 격차가 3위는 여기 있어요. 3위는 여기 있어요.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기존에도 컸는데 더 커진 겁니다. 너무 이 두 종목에만 집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종목들이 백날 움직여봐야 지수가 안 움직여요, 여러분. 얘네가 쉴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다 보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쉬어야지 또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 나오면 물이라도 마셔야지 좀 갈 거 아니야. 안 그러면은 목말라서 쓰러질 거 아닙니까? 사람이 수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쉬는 구간은 누구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등산을 하다가도 좀씩 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얘네가 쉴 때 지수를 받침해 줄 수가 없어요. 시가총액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 그래서 키높이 맞추기 하려고 비슷하게는 못 따라옵니다. 이만큼 벌어있던 거 조금이라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3위부터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쉴 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니 두산에어빌리티니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좀 같이 안정화를 펼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맞이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르르 쏟아져 내리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현대차도 로봇에 대한 모멘텀, 이제는 자동차주가 아니라 로봇주다라고 하면서 모멘텀을 받으려다가 꺾였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로봇은 이제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 계속 이제 아직까지 큰 돈을 못 벌어도 앞으로 큰 돈을 벌게 될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 반영을 안 해주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가지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가지고도 그거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현대차는 갑갑하고 억울하겠습니까? 현대차 그룹 전체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키높이 맞추게 하려고 똑같이는 안 돼요.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는 안 되는데 그룹을 지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기 IT 투톱이 있다. 반도체라고 할게요. 반도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자동차 쪽, 뭐 자동차 로봇 같이 뭐 볼게요. 자동차 쪽이 있고 그리고 금융 쪽 있죠. 금융 3종, 금융 쪽, 은행지주 그리고 증권주, 보험주 이런 금융주들. 금융주들은 금리 인상기에는 수혜를 받는다. 예대 마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커진다. 수익 폭이.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도 움직이게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조방원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을 조금씩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시장을 받쳐주면 반도체가 쉬는 구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시장의 구조이자 원리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두 개만 너무 돌연변이처럼 가게 되면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반도체 이제 MLCC 같이 뭐 전력 쪽 같이 들어가고 전력 기기 쪽 같이 들어가니까 반도체 더 플러스 알파로 붙어 있는 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갈 때 얘네가 쉬는 거고 그리고 금융주는 뭐 같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반도체가 쉴 때 이쪽에서 연합해 가지고 좀 뒤를 받쳐줘야 된다. 여기에다가 뭐 지주사 정도까지 같이 합류하면 되겠죠. 이러면은 시가총액이 좀 굉장히 활발해지고 왕성해진다. 화장품이 오면 좋겠는데 화장품은 대형주들보다는 뭐 APR이나 이런 달바 글로벌이나 이런 이제 중소형사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드는 이런 업체들이 잘 되고 있다. 과거에 이제 인디 브랜드들 같은 경우가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마케팅적으로 이제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게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인디 브랜드도 요즘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이 우리 효자가 돼 있고 또 여기에 바이오 같은 경우가 좀 효자가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뒷받침할 수 있는 섹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여기에 있는 섹터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 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코스피